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폭락 뒤에 바로 폭등, 정말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들리던데 용수철 장세다, 현기증 장세다, 또 월가에서는 우리 시장을 보고 심약자가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두 분이 계시죠. 오늘도 고래위원 두 분과 함께 최고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감가부터 체크해 볼게요. 오늘 양시장 사상 최대 폭락 하루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루에 490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역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고요. 상승률도 9%나 되는데 이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코스닥까지도 역대 최대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14% 폭등했고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천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급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잠시 매수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기관까지도 함께 물량을 던졌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 저가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2조 가까운 물량을 담아냈네요.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다시 담았고요. 개인만이 홀로 물량 내놨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까요? 중동 전쟁이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에 환율이 오늘 장에서는 8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장중에는 20원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낙폭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IT 투톱 살펴보실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19만 원 회복해냈고요. SK하이닉스 94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어서 관련한 반도체 섹터도 한번 살펴볼게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5%대 급등한 영향도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줄줄이 상한가인데 눈에 띄는 이 한 종목 에이펙트, 어제 우리 방송 공개한 올해 종목이기도 했죠.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잠시 후에 AS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섹터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인터벤터리 앞두고 관련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들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역시나 상한가 종목도 나왔고 나노팀, 에코프로까지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중동 이슈에 정말 널뛰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난 방산주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시스템, 우리기술 두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 지었고요. 제노코도 17%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방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전반부는 오늘장 정말 구세주 역할을 잘 해주셨던 정재호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제 구세주라고도 소개하셔도 예,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하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진짜 기쁘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고래키 확인해 보시면 위원님의 전략이 대적중했습니다. 어제 소개한 두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위원님 이미 다 예상을 하셨던 결과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어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하락 배팅을 다 해버려가지고 오늘 좀 수익이 안 나신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고래사냥 방송 보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 지수가 지금 이제 어제 좀 바닥인 징후들이 꽤 그래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지수가 이제 투매가 나오면 일단 무서운 마음은 누구나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수급 동향을 보면 어제부터 외인들이 1조 원 넘게 좀 사는 모습, 뭐 현선물 코스닥까지 다 샀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만 이제 파생시장 쪽에서 하락 배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또 이제 통과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어차피 이란 같은 경우도 피해를 입거든요. 원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아놓으면 전쟁은 무슨 돈으로 치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봉쇄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지금 어제 CDS 프리미엄도 그렇게 대폭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세가 나오면 야 이거 문제 있다. 우리나라가 진짜 더 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떨어진 게 없거든요. 기껏해봤자 한 하루 나스닥 1% 정도? 그전은 좀 반응 좋고요. 아시아 증시도 뭐 중국 증시 크게 급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갈 정도로 위축은 됐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좀 과도하고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그래 말이 안 되는 조정은 사실 말이 안 되게 올라갈 거다. 제가 어제 그래서 대폭등을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이게 그냥 폭등이 아닌 것 같고 대폭등할 것 같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관들이 또 이제 코스닥을 대량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외인들도 다시 이제 뭐 코스피 쪽은 좀 파는 모습이지만 다시 코스닥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코스닥을 이렇게까지 이틀 연속 대량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반도체 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기성이 뭐 자원 개발, 뭐 신약 개발 이런 데서 수익 내면 솔직히 저는 지금 방송에서 만약에 뭐 신약 개발 뭐 지금 대규모 적자나는 기업이 지금 대박 터졌어 그러면 약간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주식은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장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종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대신 이란과의 전쟁이 좀 단기전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단기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바닥에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이 에이펙트는 1월 달부터 소캠2를 양산 들어가서 엔비디아 향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양산을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상반기까지 더 설치돼요. 장비가.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거의 모바일 디램 물량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도 입주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도 공장. 요게 완공이 되면은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메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메모리보다도 메모리 쪽의 이익률이 상당할지 모르거든요. 소캠2는요, LPDDR5X 저전력 메모리가 4개 들어가요, 4개. 앞으로는 오히려 HBM보다 이 저전력 메모리 관련주가 더 주목받을지 몰라요. 모든 글로벌 기업, 모든 기업들이 다 전력을 확보하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장 좀 전력이 좀 덜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쪽으로 서버 쪽이나 온디바이스 A 쪽, 다 이쪽으로 좀 더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중에 상가분까지 올라갔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250억 장내면서 들어올 예정이에요. 어제 70억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크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어제 이미 70억을 들어왔기 때문에 의지가 보이죠. 이번 주부터. 그런 관점에서 주성 주목하면서 한미반도체는 제가 작년도 7, 8만 원대에 설명드렸고요. 재작년도 때 5만 원대에 설명드렸어요.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나갔죠. 그리고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시간에 다시 급등을 했는데 실리콘 포토닉스, HMX 그리고 성호전자는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I테크 대표사가 10억 넘게 사고 대규모 무상증자, 자사주맵 그러니까 수급 동향을 보면 오늘 제가 또 관심주로 들고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급적인 동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업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FST, FST는요 삼성전자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HBM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다 동시 수혜주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제 미국 텔럿이 이제 미국의 텔럿이 또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회사 이솔이 IPO 추진하고 있죠. 이제 또 임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도 38,000원대 들어왔거든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FST 또 가장 주목할 만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린 리소스랑 같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주들을 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ESS 서진 시스템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는데요. 태성이 드디어 기업 설명회 2번 또 이제 공시가 떴네요. 태성이 지금 기업 설명회를 또 본사에서 합니다. 본사에서 왜 할까요? 대부분 이제 다른 사옥이나 뭐 이제 빌려서 하는데
본사에서 또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뭔가 대규모 수주가 임박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대규모 수주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자그마치 CATL, BYD, 세계 최대 배터리,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지금 앞으로 다 복합동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론과 로봇용으로 이제 복합동박도 고려하연 쪽이랑 개발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반도체 좀 규제 얘기가 나왔죠. 법적으로. 아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안 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랑 협력하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태성은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1% 더 늘렸어요. 지금 6%. 30만 주를 7만 원대에서 더 늘린 것 같아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성이 뭔가가 있구나. 이미 대표사는 70억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또 상한가를 들어가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는 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태성이 다음 주 이제 기업 설명이 이제 다음 주 초반쯤에 임박돼 있기 때문에 태성 계속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거의 상한가 부근에 가는 종목들이 한 5손가락 꼽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관심주대에서.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내 매수 시작됐고 전력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그리고 그린 리소스 이런 기업들이 초전도체에 또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주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SMR 쪽을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을 육성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TC 머티리얼즈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의 협력사죠. 거기에 앞으로 SMR 쪽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수력 원자력 쪽이랑도 인증을 획득해서 자격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방산 쪽, 원전 쪽 다 진출하고 있고 자동차 현대차 쪽이랑 협력하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LS전선, 대한전선 거기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미국의 핵심 변압기, 핵심 수혜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초전도체 와이어를 국산화 임박돼 있거든요. 이 기업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대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딱 적중했습니다. 역시나 함께 하신 분들 기분이 너무 좋으신지 지금 칭찬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선희 님이 주식의 신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뽀어리 님이 오늘 상한가 8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러우신 분들 기회는 또 있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자세한 투자의 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업앤다운. 오늘은 화합물 반도체를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최근에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쪽입니다. 전략 챙겨볼까요, 위원님? 일단 무엇보다 이제 화물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딱 3가지 있는데 앞으로도 특히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이쪽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꽉 집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초전도체 얘기도 꺼냈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도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전력 손실이 없어지면서 특히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역사 한 획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화물 반도체 내에서도 3호적 화물 반도체 이쪽의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쪽을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정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윗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최대주가 70억 장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성 엔지니어링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런데 코스피 지금부터 코스닥 통틀어도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과연. 태양광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5족 화물 반도체를 갖고 뭐 유리기판도 적용이 가능하고 종착에는 EUV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와요. 물론 EUV 장비가 필요 없을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폭발적인 뭔가 움직임이 형성이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250억을 산단 말이에요. 최대 주주가. 와, 여기서. 아니 저 밑에 3만 원대에서 그냥 막 다 산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도 샀죠. 40억, 50억 가까이 샀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250억을 더 산다고? 야,
앞으로 제2의 한미반도체로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기업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세 가지 반도체까지 해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매출 1조, 2조에 도전하지만 이 기업은 지금 2029년도 때까지 매출 4조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더 폭발적인 움직임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시면서 최소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FHIC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721선 돌파할 거를 찾아라. 밀집국면 있을 거, 밀집국면에서 돌파할 거를 찾아라.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대표사가 매수한 기업을 찾아라. 매수했죠? 네, 만원대 초중반대에서. 자사주매입 한 기업을 찾아라. 300억 샀죠? 네. 대규모 증여한 기업을 찾아라. 100억 넘게 증여했죠? 바닥에서 이미 주포 매집이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사야 될까요? 제가 저 밑에 만원대 있을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왠지 저 48,000원대까지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4배를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PS도 6,000원대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네. 지금 6,000원대에서 2만원대 이상까지도. 왜? 상단이 2만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48,000원대가 아니고 7만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설명드리고 작년도 1월 달에도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5배에서 한 6배 정도. 그래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이 기업은 대신 이제 매수권을 지났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이 있죠. KC가 있죠.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 분까지 올라갔어요. 이 기업 다음 주에 3월 9일 이때부터 해서 한 달간 45억을 장내 매수하겠다고 공시를 해버렸어요. 앞으로 1,000원대 초중반대에서 45억을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주식 수가 너무 많으니까 주식을 병합하려고 하네. 액면가를 이제 올려버리고 주식 수를 5분의 1로 줄여버리네. 이제 무겁지가 않겠다. 네. 예전에는 2억 주 가까이 되니까 막 물량이 자꾸 또 해도 또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가벼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코스닥시스가 그랬죠. 예. 액면 병합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금 막 날아가는 모습, 가볍게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죠. KC는 다음 주까지 해도 계속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제가 2020년도 때였나요? 예. 1,000원대 부근에서 강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왔었느냐? 2020년도 때 맞네요. 예. 4,000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뭐 최대주 자사주 매입이 이렇게 45억 가까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50억 시설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반도체는요, 거의 99%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국산해서 국방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만약 100% 국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 공장에서 앞으로 이제 차세대 전력반도체가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제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C 같은 경우가 전력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바닥권에서 MLCD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좀 가장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아직 바닥권에 있는 KC 눌림목 공략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 받아볼게요. 바로 어제 종목이죠. 에이펙트. 위원님이 팩트만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면 상한가 간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11월 상승률로는 2배 넘었고요. 어제 추천을 하시고 바로 상한가를 갔죠. 두 번째는 정태성 살펴볼게요. 역시나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하시고 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종가 보시면 살짝 풀린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하고 있네요. 위원님, 예. 내일 진짜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두 종목이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거예요. 야, 오늘 물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은 했죠. 근데 딱 2개를 꼭 집어들었는데 딱 2개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기업들을 바닥에서 다 짚어드렸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먼저 에이펙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에이펙트도 두산 테스나랑 제가 비교를 많이 해요.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두산 테스나는 예전에 8,000원대에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독점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400억대로 뛰면서 회사가 5만 원, 6만 원까지 가면서 위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펙트 사모펀드가 인수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매각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소캠투 50% 가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소캠투 단독 수주 물량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소캠은 외주를 거의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2의 HBM으로 평가받고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이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 그런데 유일하게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단독으로 외주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소캠2 물량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왜?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퀄컴, AMD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소캠 도입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펙트는 이제 인도 공장까지도 이제 완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도 반도체 미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이펙트 제가 11월 달 설명드리고 100% 넘게 올라오고 어제 설명드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그런 관점에서 6,000원대 중반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 두산 테스나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메모리 패키징 테스트까지 다 하고요. 비메모리까지도 하잖아요. 하지만 두산 테스나는 메모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태성. 지금 시간에 되니까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30만 주 지분을 늘렸다? 지금 최대 주주가 75억을 샀다? 그런데 기업 설명회를 다른 건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본사에서 또 한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다? 연달아서? 하루 이틀 연달아서? 이제 드디어 호재가 나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공장을 대규모로 1,000억 가까이 증설을 한 상태에서 6월 달에 완공 임박돼 있죠.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스피디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최대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CATL 제로 나오면 점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노란 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10W 지금 5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하면서 전체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애프터 마켓에서까지도 꽉 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태성까지 함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부러우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고래 종목 공개할게요. 네, 하루 만에 상한가가 두 종목이나 나왔는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습니다, 위원님.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TC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력준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지 몰라요. 그린 리소스랑. 지금 이렇게 상용화가 임박돼 있다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나서 LS전선, 대한전선,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고객사로 확보를 안 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확보했는데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울산 회복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왜? 지금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공개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부터 울산 회복했죠. 이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재차 추가 급등을 누리면서 주식은 쳐도 울산 회복할 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일도 시가 이하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단기 지지권은 5,5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도 한번 도전해보면서 이 기업도 지금 상한가 도전해봐야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강추하는 기업들이 상한가 들어가든지 상한가 근접하든지 안 들어가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APS 상한가, 어제 에이펙트 태성 상한가, 그전에는 뭐죠? 그린 리소스 25% 급등. 아마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안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또 기대해봐야죠. 하지만 TC 머티리얼즈 오늘부터 울산 회복한 만큼 내일장도 추가 급등 기대해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거래 종목 첫 번째는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5,5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아끼는 종목이에요. 네. FST인데요. FST가 제가 2만 원대 좀 설명드렸거든요. 2만 원대가 아니죠. 3천 원대에서 3만 원대죠. 3만 원대랑 2만 원대 맞아요. 2만 원대 이하에서 그리고 3만 원대 초중반. 여기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FST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제가 볼 땐 보증수표 아닐까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특히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SNS텍이었죠. 가장 많이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SNS텍. 그리고 FST가 상당히 많이 지분 투자했죠. 400억 지분 7%. 그런데 대표이사 장내 매수에 들어왔잖아요. 자사주매에 들어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FST 같은 경우가 EUV 장비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국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 이솔이 지금 중국, 일본 쪽에도 이제 수주를 지금 했거든요, 이미. 거기에 EUV 장비뿐만이 아니고요. EUV 핵심 부품으로 볼 수 있는 CNT 펠리클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 같아요. 왜 TSMC가 하이나 EUV 장비 도입을 못할까요? CNT 펠리클을 개발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이 지금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해외 시장도 EUV CNT 펠리클을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증서를 계속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보적인 삼성전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TSMC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이 기업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막 5일선 첫 회복이 됐거든요. 주식은 첫 5일선 회복할 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오늘의 투매는 왠지 안 깰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도 이제 바닥은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간 바닥은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다시 또 내려가지 않아요.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관점에서 이제 38,000원대에서 기관들이 많이 투자 들어왔습니다. 재차 종고점 뚫어버리면서 이 기업 제2의 SNS텍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SNS텍 한번 기대해 볼게요. FST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후반부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이제 후반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적인 후반부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월 5일 목요일 애프터마켓 지금 시총 상위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오늘 본장에서도 19만 1,600원에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 추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도 94만 원대에 맞췄는데 좀 더 상승폭을 확대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어제 1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본장에서 16만 원을 회복해냈는데 지금 16만 4,700원대의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과연 기회를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건지 이제는 정홍주 위원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이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마음껏 웃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역시나 또 전망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되게 즐거우실 것 같은데 위원님도 지금 활짝 웃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난이도가 제가 이제 능력 자체가 네. 가장 높은 적중률에 좀 도달해갖고 너무 편안합니다, 항상.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정확한 예측을 보여준 정홍주 위원.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의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보다 왔습니다. 잠시 뭐 반등을 했긴 했어요. 이제 다시 또 반락할 수는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이란 분쟁 여기서 이제 물밑 접촉설 때문에 이제 올라는 갔는데 이게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또 중간에 또 어떻게 바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 물밑 접촉설이 나올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권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이번 연말 11월 달에 트럼프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럼 선거에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종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스페이스X하고 제가 오픈AI 상장하기 전까지 하락장에 대한 전환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본격 하락 들어가게 되면 미국 경기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럼 AI 패권 싸우면서 중국한테 다 따라잡혀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자기 의지하에 한 거 아니에요? 전쟁을? 뭐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의지하에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악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컨트롤이 안 되는 악재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 전환의 가능성을 무게중심 두기보단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근데 그런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방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아마 월봉 차트 제가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에 대한 과열된 고점의 위치다라고 2월 27일 날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봉 2월 달 말에 하락 찍히고 조정에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이제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이 조정달이에요. 이번 달이. 연속적 상승에 따른 첫 번째 음봉. 이번 달은 결국 과열권. 여기서 한 번쯤 꺾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주봉 차트가 하락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 반도체를 하자 이렇게 또 단정을 짓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2월 27일 날 방송에 말씀드렸죠. 이때가 외국인들의 현물 대량 매도가 나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누적적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아서 조정에 대비하시라고 27일 날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일 날짜에 단기 유동성 조정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장세의 종목 장세는 양호하다. 그래서 5개월 이평선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강세장에 대한 유지 아직 5개월선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 괜찮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순환매 대비한 바닥 상승 초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일 날짜에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초점 맞추자. 쭉 대형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죠, 어제. 이때가 어제 외국인들의 풋 대량 매도 청산, 개인들의 풋 대량 매수. 지수가 하방 경직을 일시적으로 보이면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시다. 그래서 이 조정은 저가 매수의 찬스다. 그래서 이 조정이 나쁜 조정이 아니고 아름다운 조정. 왜? 원하는 조정을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사고 싶은 종목이 많습니다. 저거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뚝 떨어졌을 때 이때 사자 이거죠. 그래서 기회로 활용하시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CDS 프리미엄 자체가 25.5로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이 심했지만 이거 시장 문제 있는 조정 아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에 말씀드렸던 거였고 5,000포인트가 이제는 이제 5,000까지만 내려와도 저평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연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8배, 내년도 실적의 6배. 엄청난 저평가라 5,000선 밑으로 빠진다면 5,000선 근처면 원하는 종목 정말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제는 예전에 3,000, 4,000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경제 자체가 레벨이 높아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과 완전히 달라진 한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PBR도 이번 연도 기준 1.5배, 내년도 기준 1.3배. 워낙 저평가.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1점대 후반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AI의 중심 국가가 됐는데 PBR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000포인트 시대를 연다고 했죠. 그게 수치로 다 계산이 돼서 5,000선 적정 주가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못해도 5,000 간다. 그게 끝이 아니고 출발 시점이 5,000이다. 그래서 앞으로 5,000선 기준에서 적정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7 그리고 하이닉스 5 정도 너무나 저평가라 5,000선 이하 사서 앞으로 7,000까지 가능성을 두고 조정을 이용해서 찬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과열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폭이 컸던 건데 실적으로 올라간 강세라서 버블이 아닙니다. 제한된 반락 후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아직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오르락내락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쭉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뜨거웠던 종목들 안에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변동성이 큰 방산주, LIG 넥스원 이 종목은 그래도 어제 급락할 때 많이 내리지 않았고요. 오늘 다시 23% 급등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두 번째는 흥구석유입니다. 오늘 정유주들 시가가 아주 낮게 출발을 했는데 그걸 다 회복해내면서 상승으로 마감 지었네요. 흥구석유 10% 오름세 보였습니다. 세 번째 리노공업, 오늘 대부분 섹터 오르면서 리노공업도 강세 보였죠. 20% 급등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눌리는 동안 외국인이 무려 11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오늘 이 종목이 8%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남선 알미늄 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알루미늄 가격까지도 올랐죠. 이 종목도 17%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 지었네요. 위원님,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뱅크가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관련주가 또 카카오뱅크니까요. 인터넷 은행의 압도적인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저는 오늘 고래 사냥 종목으로 카카오뱅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할 만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일단 오늘 궁금해하실 것 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K뱅크 상장 때문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동사가 그냥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기술 수출 플랫폼 수익 극대화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비이자 수익만 1조 원 정도, 광고 투자 플랫폼 수수료 돈 버는 구조로 단순하게 이자를 받는 은행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시장에서 K금융 플랫폼 표준화가 될 경우에 글로벌 IT 기업으로 인정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신규 비즈니스 사업에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진입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가지고 코스닥 3,000포인트를 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견이죠.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피별 형태 속에서 매출과 이익이 매년 늘고 있어요. 자, 임원들의 또 장내 매수가 24,100원, 공모가 39,000원. 한번 차트 톡이 받았습니다. 그럼 24,100원과 39,000원 공모가 대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크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한 달 누적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수년 동안 주가가 조정받고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면이다. 다만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이슈화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의 장기 투자 개념으로 하시면서 최근에 저가 바로 21,000원을 손절가 잡고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에 초점 맞추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래 종목으로도 가져올지 고민하셨다는 그만큼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만의 명품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정유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외에서 급락하면서 오늘 대부분 시가가 아주 낮게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다 말아 올리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제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더 이어지느냐, 전쟁이 끝나느냐, 뭐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물밑 접촉 때문에 흥구석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현재 중동 리스크 부각이 된 게 크루드족. 크루드족의 이란 지상전에 가세한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전쟁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오르막길을 순간 이제 다시 갔지만 지금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안정적인 매도가 좋을 것 같고 유가를 계속 띄어갖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좋을 게 없다 이거죠.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다 다시 빠진다는 것은 분명히 한데 그럼 순간 어디까지 가냐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처럼 물밑 접촉 혹은 확인 매매할 경우에 중동 리스크가 만약에 완화되면 순간 또 하한가를 맞고 떨어지면 순식간에 손실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까지도 기준금리 인상 싫어하는 분이 트럼프인데 파월 막 자르려고 했던 것이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근데 유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유주는 선행 쪽 매도, 확인 매도 시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의 어떤 분봉이나 5위선 대응을 하는 개념인데 저는 뭐 초보자분들 적정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전략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분할로 익절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5일선 대응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헥토 파이낸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위원님이 1월 14일에 소개를 하셨고요. 차트를 살펴보면 상한가가 오늘까지 무려 4번이나 나왔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2배 넘게 오른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대아TI 보겠습니다. 이 종목 2월 12일에 소개를 하셔서 7%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급락분을 오늘 10% 가까이 오르면서 다 회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하신 성우 볼게요. 오늘 진입하자마자 두 자릿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네요.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헥토 파이낸셜이 제가 1월 달에 이 가상자산 관련주의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일정이 잡혀 있다. 해가지고 그 일정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에요. 어차피 이제 금융위가 이번 4일날 가상자산위원회 소집과 함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상자산 관련주의 강세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차트 쪽에 좀 보았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의 한국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서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가상자산 시장을 키운다 해가지고 또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법제화 속에서 본격적인 새로운 금융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데 저평가 속에서 사상 최고 되는 거래가 빵 터지고 나서 여기서 터지고 나서 여기서 실렸지만 넘어가면서 여기서 적정 주가 봐도 이걸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 오며 매수 포인트 설명드렸습니다. 5개선 매매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제 주중 하락 시장으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5주선 매매를 이어가시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하자고 뭐 매수 매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준선 5주 매매 그리고 신호는 주중은 주봉이면 주중, 월봉이면 월중, 일봉이면 일중. 그래서 오늘 종가상 일봉은 어느 정도 확인된 신호가 되겠지만 주중은 왔다 갔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주선 매매를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강세 흐름 속에서 5주선 매매 짧게 대응하면서 5주선 매매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카메라 바로 QR코드 갖다 대서 노란톡 주소가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하시면 노란톡으로 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신 분들 헥토 파이낸셜에 대한 매수 포인트 실시간 타이밍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아TI인데요. 대아TI도 이제 뭐 전쟁 관련주에 속하지만 철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다.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자, 월봉에 20개월 이평선 잡고 3월달 북미 서점 회담할 때까지 계속 위쪽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익 한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성우인데요. 성우가 뭐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하락이 잠깐 멈추면서 이제 반등이 나는데 그걸 중심으로 배터리 쪽으로 하자. 왜냐? 27년도 배터리 쪽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양산과 함께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배터리가 본격화되니까요. 차트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봉이 바닥에 있는 배터리는 쭉 밀고 나시면 되겠고 거래 섰던 저가 잡고 계속 이어가는데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장기 흐름이 어렵겠지만 이런 배터리는 왔다 갔다 해도 크게 걱정 없이 계속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S 종목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거래 종목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거래 종목은 나트륨 배터리 테마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나트륨 배터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중심의 지수의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부담스럽죠?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배터리 쪽은 어떠냐? 반도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밀려도 괜찮은 거죠. 근데 배터리 쪽에서도 나트륨 전고체 변지에 대한 폭발 위험이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카이스트 류승호 박사님께서 나트륨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 상용화 난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짐에 따라 수요가 늘 것 같은데 배터리 패권 바뀌나? 바로 유럽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리튬 배터리보단 나트륨 배터리 권장하고 있다는 점,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본격화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주 안에서 뭐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대표적인 1등 기업이죠. 애경케미칼 보았습니다. 네. 뭐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집중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트륨 배터리 핵심 소재 하드카본에 대한 음극재 양산 가시화와 함께 공급 기대감이 높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가수제 확대와 함께 또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인증 제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점유율 1위죠. 무스프탈산 가소제 1위, 정제 글리세린 국내 점유율 1위.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이런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나트륨 배터리 음극재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하드카본 양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카본에 대한 음극재가 2030년도까지 생산 능력 50배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목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상승과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26년도 이번 연도 턴 어라운드 작년도 적자인데 흑자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는 현재 신규 TPC 및 하드카본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고부가가치에 대한 제품 실적 확대 속에서 퀀텀 점프 이번 연도 실적 전환 플러스 내년도는 퀀텀 점프 그래서 그 실적 대비 주가 위치 자체가 그리 고평가는 아닌 만큼 가격적 메리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현재가 매수 포인트 잡고 저가 바로 8,430원 대응 기준가 잡아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트륨 배터리 안에서 애경케미칼 잡아주셨습니다. 눌림목 공략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금양그린 파우더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는 솔직히 부담스럽죠.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저평가니까. 근데 바닥에 있는 지수 관련주 배터리와 같이 가는 게 뭐죠?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양그린 파워가 오늘 이슈가 터진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 올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 수요가 폭주하겠죠. 그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1기가와트의 발전소 갖고 있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압도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상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원전 시장. 다양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 상반기에 경주 풍력, 육상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행위가 허가 완료해서 착공 들어가서 아마 수천억 규모의 수장고가 이어질 것 같고요. 울산에 대한 부유식 해석풍력도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장기 상승의 성장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원전 경상 정비 및 유지보수 시장 진출. 그래서 에너지에 하면 또 원전이 되겠죠. 원전의 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데 가격이 중요해요. 자사주 매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증여했던 가격이 1,830원. 고물가 10,000원. 대규모 미상환의 사채 물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장내 매수 11,200원.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통해 보시게 되면 가격이 12,350원, 11,200원의 장내 매수. 별 차이가 안 나요. 3분기에 분기보고서 기준에서도 수주잔고가 2,700억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가격적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봉상 한쪽으로 쏠리면서 신저가로 연속적 하락이 나온 만큼 이제 떠오르는 바닥권에서 출발 위치로서 5개선 잡고 계속 밀어붙이면 되는데 일봉상 저점이 높아지는 1, 2, 3 바닥의 형태를 띠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위쪽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내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메리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금양그린 파워였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방금 제가 금양그린 파워, 애원케미칼 뭐 똑같은 배터리의 성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의 평가를 제가 하고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서 공개 방송에 오시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25년의 베스트, 그게 바로 명품 투자법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오셔갖고 나머지 설명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베스트 어드바이저 정홍주 위원과 오늘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하락과 반등도 미리 예측해 주셨고요. 헥토 파이낸셜 오늘 상한가를 포함해서 매수하고 상한가 무려 4번이나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고래사냥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 버튼, 빨간 색깔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8시에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